드디어 다시 이 시간에 왔습니다. 프로토 36회 K리그 편 승부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진짜 저한테 이런 순간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지난 회차 승부 예측 결과 다 틀렸습니다. 싹 다. 포항은 감독 교체 효과를 받고 제주는 여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구는 세징야와 김진혁 선수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에드가가 득점,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경남을 상대로 완파했습니다. 완승을 거뒀고 그리고 인천 성남은 빙고 끝에 무승부. 전북 서울 경기가 이거는 솔직히 좀 사람들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 추가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추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전북이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싸운 덕분에 이런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전북 현대를 높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이 한 명 퇴장당했긴 했었죠 이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집중력 하나 이거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전북 서울 경기 맞출 수 있었으나 결국 틀렸다. 그래서 올킬 올킬패 6경기 다 틀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요것 좀 고려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제 영상을 좀 꽤 보신 분들은 앞에 제가 좀 맞춘 것들 꽤 있잖아요. 저를 한 번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승부 예측할 경기로는 대구 대 상주 경기, 포항 대 울산, 성남 대 전북, 그리고 수원 대 서울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대구 대 상주의 경기인데 대구는 아시다시피 세징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거,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도 좀 출전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진혁 선수는 입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분간 대구 선수로 뛸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김우석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우석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약간 좀 의심스럽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강원과의 경기를 보시게 된다면은 기존의 대구의 그 경기 역습을 통한 한 방을 노리는 경기보다는 에드가와 김대원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윤구, 츠바사, 정승원 선수를 활용한 측면과 중앙에서의 공격,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 빌드업이 좀 눈에 띄었다는 거. 아마 상주와의 경기에서도 좀 이런 모습으로 공격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 리그에서 3승 2무의 성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홈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비가 갈수록 좀 안정화가 되면서 무조건 조현우의 선방 능력만 믿고 이렇게 경기를 이끄는 것이 아닌 수비적인 면에서도 좀 차근차근 상대를 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 경기는 김우석 선수의 공백, 요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현재 2승 2패예요. 그 산프레체에게 2연패를 당한 것이 좀 큰데, 근데 이번 AFC 챔피언스리그 상대가 멜버른이에요. 멜버른은 확실히 그 대구에 속한 그 4개의 팀 중에서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특히 홈이기 때문에 광저우 원정 전에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주와의 경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앞선 상황에서 체력 안배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주의 경우에는 지난번 제주와의 경기 전까지는 무승에다가 1득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제주 경기를 통해서 무승에서 탈출을 했고 거기다가 골맛까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김우석 선수의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한 방을 좀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빛가람과 신창무의 그 프리킥 감각, 그리고 센터링, 그 킥 감각, 그리고 송시우 선수의 이 연계, 공격에서의 이런 활약도 좀 좋기 때문에 상주의 입장에서는 좀 승리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후반전에서의 이 수비 능력이 확실히 약해요. 특히나 이 중앙 수비에서 맨마킹이나 아니라면 좀 몸싸움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공중골이나 아니라면 좀 중거리 슛 허용이 좀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상주에게는 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의 승리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가 어찌됐든 간에 김대원과 에드가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상주에게 좀 통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홈 경기 이점도 있으니까 대구가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동해안 더비 포항 대 울산의 경기인데, 자, 포항이 데이비드 선수가 경고 지난번 다이렉트 퇴장으로 이번 경기까지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민규 선수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이긴 한데, 감독이 교체된 상황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김승대 선수 그리고 이진혁과 이석현 선수의 이러한 뒤에서의 백업, 이걸 통해서 지난번 수원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 지난 경기에서 확실히 좋아진 점은 공격 전개에서 좀 빨라지는 느낌이 좀 보였어요. 이런 공격 전개자가 좀 빨라지면서 좀 속도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홈에서 3승 1무 1패로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성적을 좋게 거두고 있다는 점, 이거 좀 고려해 봐야 돼요. 대신에 수비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 특히나 이 울산은 수비적인 모습을 취하다가 철퇴 한 방을 날리면서 승점, 석점을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포항은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니오의 이 개인 능력 그리고 헤딩 능력이 확실히 좋고, 그리고 김인성 선수가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이렇게 득점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센터링을 올리는 그 오른발 킥 감각이 좋기 때문에 울산의 이러한 한방, 그리고 이근호 선수가 복귀했는데 이근호 선수도 좀 측면 공격을 활용해서 좀 울산의 공격력을 이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근호 선수가 좀 오랜 부상 공백을 깨고 이렇게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할지는 좀 미지수예요. 이게 울산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세 선수 주니오, 김인성, 김태환 선수를 믿고 울산은 공격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울산이 공중볼 허용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속도감 있는 측면 활용, 그러한 측면에서의 공격에서 좀 취약하고, 거기다가 역습에서의 대처가 좀 너무 안 좋습니다. 역습을 당했을 때 수비가 빠르게 복귀를 못한다는 점은 좀 울산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두 팀의 이 상대 전적을 좀 찾아보니까 3승 1패로 울산이 좀 더 앞서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울산이 원정 경기 성적이 아직까지 2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좀 이 두 팀의 이런 더비, 보통 이 더비 매치에서는 솔직히 좀 쉽게 지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무승부를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포항이 감독 교체 효과 그리고 김승대 선수의 이 한방이 어쩌면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남 대 전북의 경기인데, 성남은 정말 조용하게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리그 2승 3무, FA컵을 포함하면은 4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비가 확실히 좀 좋습니다. 이 성남이 조용조용하게 이 상대의 공격력을 계속해서 잘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대신에 공격 루트가 약간 단조롭습니다. 공격을 하는 게 창의적인 공격력은 아니에요. 근데 압박을 통해서 공격 진영이나 아니면 이선에서 볼을 뺏은 이후에 빠르게 중앙을 치고 달려나가는 이런 역습 공격이 좀 괜찮다 보니까는 지금의 성적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성남의 그 주전 선수 중 한 명이 김민혁 선수가 임대를 했다는 거, 그리고 김정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김정현 선수의 부상 정도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 선발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그리고 성남의 이 마티아스라는 이 용병 선수가 다른 용병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성남의 입장에서는. 전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그 4연승, 거기다가 득점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신욱 선수가 이 기간 동안에 3골을 넣었다고는 하지만은 이동국이나 이승기나 문선민 선수는 부상으로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좀 나설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튼간에 좀 득점을 하는 선수가 다양하다는 점은 성남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는 거. 네, 이런 것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김신욱의 공중볼, 로페즈의 개인 능력, 거기다가 티키타카를 통해서 이러한 상대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은 전북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이점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FC 챔피언스 리그 현재 3승 1패 조선두입니다. 물론 베이징 원정이기 때문에 이 베이징 원정을 대비해서 좀 약간의 부분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지만은
확실히 전북의 그 스쿼드는 넓기 때문에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선두 다툼도 고려해 봤었을 때는 리그에도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심하면은 성남에게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전북도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솔직히 전북 현대의 승리를 좀 점치고 싶어요. 왜냐? 티키타카를 통한 그 공격력이 확실히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남의 수비를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경기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 대 서울의 경기인데, 수원이 지난번 경기에서 1대0으로 졌다고는 하지만은 어찌됐든 타가트를 통한 중심, 타가트를 활용한 공격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원이 전북전을 제외하고는 홈경기에서 1승 2무, 그리고 실점도 1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 요거는 수원에게는 좋게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드나, 수원이 이 원정 경기 득점이 홈경기 득점보다 많다는 거, 특히나 이 홈경기에서의 3득점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 3득점을 거뒀다는 거, 그 경기 제외하고는 다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것, 점이 약간 수원에게 있어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울의 입장에서는, 서울은 페시치가 4월에 5경기 4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마지막에 부상으로 좀 교체를 당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과연 이 페시치의 부상 정도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페시치가 혹여라도 선발로 나서지 못한다면은 수원에게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알리바이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정 경기 성적이 홈 경기 성적에 비해서 안 좋아요. 홈에서는 3승 2무로 6득점 1실점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2승 2패에다가 5득점 5실점, 확실히 이 홈 경기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박주영 선수가 지금 4경기에서 무득점, 리그 4경기에서 무득점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페시치가 과연 페시치가 나온다면 괜찮은데, 페시치가 못 나온다면은 솔직히 좀 서울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겠죠. 네, 확실한 득점원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수원과 서울의 이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서울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2승 1무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저는 이런 것을 좀 무시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승리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해요. 뭐 수원도 타가트 선수를 활용해서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상대 전적을 믿고 싶습니다. 서울의 승리 감히 예상해 봅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대 상주 경기는 대구의 승리, 포항 대 울산의 경기는 무승부, 성남 대 전북 경기는 전북의 승리, 수원 대 서울의 경기는 서울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경기, 제주 대 경남 경기, 강원 대 인천 경기는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너무 좀 크게 호되게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4경기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제 이런 분석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따로 선택하실 거 선택하셔서 좋은 선택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